초보 투자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상품 우리 딱 세 가지만 한번 요즘 추천해볼까? 나오는 상품들이 대부분 영어 약자로 돼 있는 게 많거든. 맞아. 영어 약자로 돼 있는 것 중에 딱 세 가지만 한번. 국민 재테크 상품이지. ELS. 주식에 연계된 증권이다. 두 번째 ETF라는 거. Exchange Traded Fund. 이것도 역시 한국말로 펀드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요즘 또 유행하는 또 세 자로 된 상품이 하나 있거든. 설마 TDF?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요새 주변에 이 초보 투자자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 사실 투자 고수들이야 자기가 알아서 투자들을 하지만 그치. 이 초보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언을 열심히 구하는데 좀 이번 시간에 딱 정리를 해서 초보 투자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상품 우리 딱 세 가지만 한번 그치. 요즘 추천해볼까? 나오는 상품들이 대부분 또 영어 약자로 돼 있는 게 많거든. 맞아. 어려워 그래서 오늘은 어려워. 딱 영어 약자로 돼 있는 것 중에 딱 세 가지만 한번 좋아. 해보도록 할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게 ELS. 국민 재테크 상품이지. ELS. ELS 먼저 간단히 개념하게 정리 한번 해봐봐. 그 영어를 일단 풀면 E, Equity, L, Linked, S, Securities. 그래서 주식에 연계된 증권이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면 주식 가격이 오르면 내가 수익을 받고 그다음에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손실이 오는데 이 ELS를 활용하면 이 수익 구조를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원래 ELS라는 상품이 내가 예전에 처음 ELS 나왔을 때는 금융기관에 가면 이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게 이거야. 1번 원금을 보장시켜달라. 두 번째 수익은 최대한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 ELS가 처음에 좀 많았잖아. 보면 그러면 그 상품 구조는 잘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1억을 맡겼다. 그러면 한 9,500~600만 원은 떼가지고 가장 안전한 뭐 국채 같은 데 이렇게 채권에다 투자를 해놔. 그러면 뭐 한 1년 투자하면 만기게 되면 1억이 되니까 여기서 원금 보장을 받고 나머지 한 300~400만 원을 아주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원금을 일단 보장시켜 놓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일단 처음에 초기 단계 원금 보장형 ELS라는 상품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요즘 너무 많이 복잡해졌더라고 보니까 구조가. 그래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ELS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구조는 주식만큼 수익률은 좀 덜 가져가더라도 근데 하방, 즉 손실 위험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이런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 제일 많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어떤 요건이 달성됐을 때는 정기예금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주는데 잘못될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잘못될 경우가 어떤지가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ELS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대부분 ELS 투자하시는 분이 뭐 보냐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아. 그렇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괜찮은데 한번 가입해 볼까? 이분한테 한 번만 딱 더 보니까 당신이 어떤 경우에 손해 볼 수 있는지도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그 경우가 확률은 되게 희박하더라도 그게 일어났을 때 잃어버리는 게 너무 크면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기준을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아. 그 기초자산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는 불리해져. 그런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때 내가 어떤 수익을 받는다. 그런데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되면 확률이 떨어지고 세 개가 되면 떨어지니까 요즘 나오는 거 보면 ELS가 기초자산이 3개 정도 이런 게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기초자산이 많아지면 나한테 달성 확률이 떨어지니까 불리하다. 좀 약간 불리하다. 그 다음에 주가 연계가 있고 주가 지수 연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주가가 더 클 테니까 그치. 주가보다는 주가 지수 연계가 좀 더 안전하겠지. 그치. 처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주식은 잘못되면 진짜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근데 주가 지수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빠지더라도 다시 반등도 하고 하니까 훨씬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 쪽을 좀 찾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제일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 이제 스텝 다운형 ELS인데 소위 말하는 락인 조건. 이 조건이 깨지면
원금 보장 이제 안 해줍니다라는 그 낙인 조건은 가급적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 처음 가입할 당시에 주가 지수에 비해서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원금 보장을 안 해주는지 그 조건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투자 상품 고를 때 가장 기본 원칙은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 보는 경우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파악이 되면 그게 보통 보면 투자 설명서에 나오잖아. 근데 사람들 대부분 투자 설명서를 안 보고 또 잘 설명을 들었다고 또 사인도 하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투자 설명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들어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보 투자자면은 ELS가 너무 겁난다, 무섭다. 그러면은 100% 원금 보장이 되는 ELB란 상품이 있거든. ELB. 그냥 그럼 난 수익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원금 손실되는 게 무서워요 하면은 그냥 ELB에 가입하는 것도 뭐 한 가지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일단 ELS, ELB. 일단 ELS 군으로 일단 오케이. 걸어놓고 두 번째 ETF라는 것도 있잖아. ETF. Exchange Traded Fund. 이것도 역시 한국말로 펀드네.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그렇지. 이건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형태로 된 거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 주식인 듯 펀드 같은 주식. 그러니까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 거래 면에 있어서는 주식의 장점을 가져가고 분산 투자를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펀드의 장점을 가져가는데 또 보면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와, 정말 뭐 100가지가 넘더라고. 뭐 그 투자 대상에 따른 건 일단 대놓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는 시장이 올라갔을 때만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근데 ETF 상품 중에는 시장이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낸 상품이 있다면서. 청개구리 ETF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버스 ETF라고 하는데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데 주가가 하락하는데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까? 그러면 인버스 ETF를 내가 사면 그 주가가 3% 하락하면 내 수익률은 3%가 되고 그 대신 주가가 오르면 나는 손실을 보는 청개구리 ETF가 하락장에서 되는 거지. 투자할 수 있는 거. 반대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주가가 1% 올랐다. 그럼 내 수익이 2%가 되는. 2배. 그걸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렛대네, 지렛대. 그치. 그러니까 좀 아싸하게 좀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이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 여기까지 설명해 주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오를 때는 레버리지, 떨어질 때는 인버스. 서로 막 갈아타면은 수익을 최대 많이 낼 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 반대로 가면 큰일 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해서 투자한다라는 건 내가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지 않은 투자 방법이라서 ETF라는 것들도 결국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거래하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거래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거 샀다 팔았다 거기다가 인버스 레버리지 활용해가지고 시장까지 예측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 이것도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는 두되 투자는 하되 조금 너무 잦은 거래를 하거나 시장 예측 투자하는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많거든. 화끈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이 내 투자 기간 상승률의 2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1일 변동성의 2배다. 그거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면 2배를 못 가져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일주일을 투자했다 치고 일주일 투자했는데 시장할 때 일주일 전에 주가랑 지금 주가를 봤어 10%가 올랐으니까 내 수익은 20%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게 아니지. 아니라는 거지. 중간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오른 건데 여기서 오른 시점에 2배 또 떨어질 때 2배 빠지고 그럼 도루묵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레버리지가 할 것 같다. 그 대신 ETF는 2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 하나는 그 일반 펀드에 비해서 운용 보수가 현저하게 저렴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 매매를 할 때 일반 주식들이 내야 되는 그 증권 거래세가 ETF 매매에서는 면제된다는 거. 이 2가지도 또 ETF의 장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ELS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ETF 알아봤고, 마지막에 요즘 또 유행하는 또 세자로 된 상품이 하나가 있거든? 설마 TDF? 맞았어. 이게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신입사원이야? 신입사원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아, 작아? 적지. 근데 이 사람이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은 되게 많지. 그렇지.
근데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의 성격은 매달 회사에 다닌다 치면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겠지. 이게 채권의 속성과 똑같거든. 그러네. 이자, 그러니까 채권의 이자 나오는 미래에 것 같이. 받는 이자를 현재 가치를 할인한 걸 우리가 뭐 채권의 가격이라고 하잖아. 미래에 내가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걸 이걸 우리가 뭐냐면 인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내 자산, 20대, 30대, 뭐 30, 40대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자산이 휴먼 캐피털, 인적 자산이잖아. 이게 채권의 성격이 되게 크거든. 다른 자산은 없고. 그럼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이 채권이라고 보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주식에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젊은 나이에는 주식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도 돼.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내 인적 자산의 가치는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 가치는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자꾸 안타깝지만 줄어들지. 그러면 채권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상당 부분들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제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야지 전체적으로 균형이 좀 맞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다가 나이가 들어가고 퇴직 시점에 가까울수록 주식의 비중이 이렇게 줄여나가는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게 생애 라이프 사이클을 봐서는 좀 맞거든. 그러면 그거는 뭐야? 이 TDF 펀드 이름 보면 끝에 무슨 숫자 같은 게 써있던데.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투자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일일이 나이 먹을 때마다 주식 비중, 채권 비중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 번거롭지. 그거를 이제 펀드 내에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주는 게 타겟 데이트 펀드. 그러면 아까 금방 숫자 이야기를 했잖아. 뭐 2030 뭐 이런 거 써. 2045 이렇게 써 있으면 2045년이 내가 퇴직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찾을 걸 목표로 운용을 해준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2045년 정도까지 회사 다녔으면 2045를 선택하면 되고 내가 2025년이면 정년을 맞을 것 같아. 그러면 2025를 선택하면 돼.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채권의 비중이 더 높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조정을 해주는 상품들을 우리가 TDF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안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지만 주식과 채권 큰 두 가지 자산을 놓고 봤을 때 처음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비중을 높여 나간다. 요걸 누가 많이 하냐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 아니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같은 거 가입하신 분들이 아이고 매번 펀드 바꾸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에는 요 상품을 선택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퇴직할 때까지 자연스럽게 운영을 맡겨놓는 거. 우리 그 뭐냐면 비행기 같은 거 타면 비행기 조종사분들이 처음에 이륙할 때만 딱 수동으로 운전하다가 중간에 갈 땐 다 자동 운전하고 그렇지. 마지막에 또 내릴 때 딱 수동으로 하자. 똑같은 거야. 펀드 가입하는 시점에만 딱 선택할 때 주의하고 그다음에 퇴직할 때까지는 운영하고 마지막에 퇴직할 때 다시 빼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TDF라고 보면 돼요. 와, 오늘 머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영어로 된 세 가지 추천 상품 우리 한번 다뤄봤는데 투자 초보자들에게 ELS, ELB 두 번째로 ETF 세 번째 TDF. 처음에 영어만 보고 겁을 먹었는데 좀 설명 듣고 이제 이런 거였구나라는 개념을 좀 잡고 투자할 때 조금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아요.